안녕하십니까.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서울협치 담당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영상교육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은 사업 선정단체에 우편으로 공문과 함께 보내드렸으며 우편물을 못 받으신 경우 저희 부서로 연락주시면 추가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0년도 공익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인 영상교육으로 집행지침 내용이나 사업계획을 수정하시면서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공익활동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단체에서도 회계실무자의 변경사항이나 단체 사무실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저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달라진 자세한 내용은 집행지침 책자 8, 9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중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선 보조금 관리 시스템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사업 등록부터 지출 결의, 정산서 작성 등은 모두 변경된 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2020년 공익사업 평가 기준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단계로 정하고 비율은 각각 15%, 50%, 25%, 10%로 정했습니다. 분과 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지표를 정량적 평가 방식으로 하여 일정 성과가 달성되면 각각의 등급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지침에 회계 행정 처리 인력에 대한 단순 인건비 사업비에 편성 지급할 수 있는 기준과 인건비성 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활동사진을 증빙 서류로 추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체크카드 사용 원칙 외에 제로페이 사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4월에 선정 사업에 대한 약정 체결과 후에 보조금 교부, 보조금 시스템의 사업 내용 입력, 5월에 신규 단체를 중심으로 방문 교육이 실시되고 6월에는 중간평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월에는 공익사업 선정위원을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위원들이 직접 단체 사무실을 방문하는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단의 현장평가 후에 8월에는 미흡단체를 중심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시 단체를 방문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차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최종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단체를 중심으로 평가자료 작성과 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셔야 하며 최종평가 자료를 제출하시고 12월에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최종평가와 정산 서류 제출,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4월 공익활동 지원사업 약정 체결까지 3월에 함께 준비하셔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약정 체결 시 단체에서 준비할 내용은 1. 사업계획서 2.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3. 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나누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선정단체에 통보된 보조금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수정해서 서울시 웹하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웹하드 주소 및 업로드 방법은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웹하드에 올려주시면 위원회에서 컨설팅 의견을 3월 27일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단체에서는 이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수정 사업계획서를 완성하고 컨설팅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약정 체결하실 때 완성본 사업계획서와 함께 출력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최종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관리통장 개설과 전용카드도 약정 체결 전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신청 시 준비 서류와 유의사항은 집행지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도 약정 체결 전까지 가입하셔서 원본을 약정 체결 시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 지출해야 하는 관계로 은행에서 자부담금을 입금한 자부담 통장을 개설한 후 보험사에서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금 입금 이전에 보증보험금을 결제하시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컨설팅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과 자부담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이행보증보험 증권까지 준비되시면 집행지침 19페이지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민원상담실로 약정을 체결하시기 위해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웹하드 주소 및 업로드 방법입니다. 컴퓨터에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실행계획서 단체명으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시는 웹하드는 인터넷 주소창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시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선택 단추를 게스트로 하고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나타나는 선택창에서 파일 추가를 누르신 후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폴더 아래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공익활동 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모든 경우는 체크카드나 제로페이를 사용하셔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관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유형에 해당되며 정산평가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정산 서류를 잘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통장에서 지출 또는 카드로 결제하신 후 7일 이내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지출 결의서를 작성, 출력하셔서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편철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지출 연봉과 통장 기재 순서 등이 맞지 않게 됩니다. 셋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자료집을 바인더로 만들 경우 앞에 목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은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원이나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실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2020년 개요와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에서는 집행지침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사업 집행지침 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침 책자를 못 받으신 경우에는 서울시 NGO 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로그인 하신 후 공지사항에 보조사업자 매뉴얼을 다운받아 사전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항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58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항목별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76페이지부터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목차에서 필요하신 내용을 우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집행지침 개요에서는 사업 목적과 주요 개정 내용, 그리고 사업 진행 일정은 영상교육 앞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집행지침 작성 목적은 보조사업자가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보조금의 사용 기준과 사업 계획을 수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의 기준을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정 체결까지 마친 사업 계획이더라도 실제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산출 내용이나 집행 계획은 사업 수행 중에라도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취지에 맞게 정정하셔야 합니다. 사업비의 정산은 사업 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 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지출 내용이 애매하거나 제한사항을 초과하게 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주무관과 업무 협의와 지원 요청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하여 2020년 사업 추진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3월까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공익사업 추진 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합교육에 대한 동영상 교육 대체와 컨설팅 기간 및 단체 사업계획서 수정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약정 체결 기간이 4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조금 미루어지게 되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을 개괄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약정 체결 전까지 단체에서는 사전에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셔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약정 체결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 확정과 약정 체결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약정 체결 준비 내용입니다. 14페이지 약정 체결 전에
사업 실행 계획서를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정된 사업 실행 계획서는 저희 서울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웹하드에 올려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상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로그인 방법과 업로드 설명을 잘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기간의 표시는 약정 체결일 4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수정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기존 제출한 사업계획서 세부 산출 기준을 보완하셔서 최종 결정된 보조금과 자부담 사업비 범위 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금액이 사업 신청에서는 보조금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으로 제출되었어도 수정 사업계획서에서 5% 이상 기준 금액으로만 조정해서 제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은 5%에 맞추어 작성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하신 경우에만 자부담금을 증액 수정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부담 비율은 사업 선정이나 평가에 반영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부담 비율이 높거나 자부담 미집행 금액이 많을 경우 심사나 평가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사업 실행 계획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웹하드에 올려주신 수정된 사업 계획서에 대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컨설팅단에서 검토 의견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보조사업자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수정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셔서 최종적인 사업 계획서를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영된 내용은 사업 계획서 양식 2의 컨설팅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후 약정 체결 시에 최종 사업 계획서와 검토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출된 최종 사업 계획서는 약정 체결 후 보조금이 교부되면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단체에서 사업 등록을 하실 때 올리게 됩니다. 보조금 관리 통장 개설 및 전용 카드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시게 되는 통장과 체크카드는 반드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개설하셔야 합니다. 이때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명의는 단체나 법인명으로 개설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발급받아서는 안됩니다. 은행을 방문하실 때 보조금 관련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공문에 첨부하여 보내드린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확인서를 은행 창구에 제출하시고 통장을 우리은행의 경우 우리보조금 관리통장, 신한은행의 경우 신한보조금 전용 통장으로만 만들어달라고 은행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우리은행, 우리보조금 관리통장과 체크카드가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단체는 약정 체결 4월 6일 이전에 통장 잔액을 영원히 되게 하시고 관리통장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설 확인서 이외에 은행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의 경우 관리통장과 체크카드는 시중은행 모두 가능하며 단지 통장 및 카드가 개인 명의로 된 것은 안되며 반드시 대표자 명이 들어간 단체 혹은 법인 명의로 된 것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부담 관리통장에는 자부담금을 입금하시고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약정 체결 이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체결 시에는 확정된 자부담금이 입금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제로페이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별도로 올려놓았으며 공인인증서 등록과 스마트폰 어플 등록 방법 등을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이행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행보증증권 보험기간은 약정서 안에 기재된 약정 체결일자 4월 6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11월 30일까지이며 보증보험사의 지원 금액이 표시된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통지 공문과 약정기간이 표시된 서울시 NGO 네트워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 추진약정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보증보험 가입비는 자부담에서 지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자부담 관리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자부담을 입금하신 후에 입금한 자부담금에서 가입비용을 지출하셔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서는 원본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9페이지 약정 체결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6일 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셔서
4월 6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러 서울시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겠다고 신청하신 날짜에 맞추어 서울시청 본관 민원상담실로 방문하시면 추진 약정서에 단체 직인을 날인한 후 한부를 교부해 드립니다. 제출 서류 중 추진 약정서는 저희가 시장님 직인을 사전 날인해 준비하는 관계로 단체에서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으며 관리통장은 계좌번호가 나오는 앞면과 잔액이 나오는 장을 복사하여 각각 보조금 통장, 자부담 통장을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고 발급받으신 체크카드는 보조금 카드와 자부담 카드 앞면만 각각 다른 장에 복사한 사본을 통장과 동일하게 보조금 카드, 자부담 카드로 표시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잔액은 반드시 0원, 자부담 관리 통장에는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내용을 확인하여 사본을 복사 바랍니다. 기타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34페이지 약정 체결 체크사항을 확인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특히 부침사 양식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교부 신청액은 교부받으실 보조금을 기재하시고 보조금 관리통장 계좌 내용을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 체결 시 유의사항도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약정 체결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 서류 1번부터 11번까지 순서대로 맞추어 단체 직인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서류를 확인하는데 대기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약정 체결 제출 서류를 양식을 보면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실행계획서 첫 페이지에 사업명에는 단체 공익사업명을 하단의 단체명과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셔서 약정 체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하드에 올려주시는 수정사업계획서에는 직인을 날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2페이지 첫 장의 단체명을 꼭 기재하여 주시고 하단의 예산 비율은 보조금은 그냥 100%, 자부담은 보조금 대비 비율 5%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부 추진 계획은 사업 계획의 앞면의 단위 사업을 추진 일정을 반영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사업비 구성은 단위를 1,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산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 예를 들면 단가, 수량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8페이지 컨설팅 검토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웹하드에 올려준 의견서에 대하여 사업 계획서에 반영한 내용과 반영하지 못한 내용 및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후에 사업을 확정하시고 확정된 사업 계획서와 함께 약정 체결 시 서울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9페이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제출 서류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단체, 중앙부처 등에서 받으신 경상보조사업을 기재하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30페이지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확정된 보조금을 교부하여 드릴 때 은행에 사용되는 서류로 교부 신청액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금액만을 원 단위까지 기재하여 주시고 보조금 관리통장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통장에 표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으시고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부터 36페이지까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약정서는 저희 부서에서 시장님 직인을 사전 날인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단체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직인을 함께 약정서에 날인하여 한 분은 교부해드리고 한 분은 서울시에 보관하는 관계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7부터 38페이지 부동산 사용 승낙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따로 없을 경우 건물 소유주의 확인을 받은 내용을 인감, 공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는 보조금의 유용, 사업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양벌 규정에 대한 내용과 투명한 사용을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는 본인이 서명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40페이지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 동의서는 보조금의 경우 매 분기에 발생이자를 단체에서 지출 결의하지 않아도 보조금 관리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대표자께서는 단체명을 기재하시고 직인을 날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부터 44페이지 약정 체결 체크사항은 약정 체결 전에 구비서류와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에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사업 진행 관리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공익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조사업자 집합교육은 동영상 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단체에서 서울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서울시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표자와 회계관리자를 등록하시고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실행 계획서를 올려주시고 사업비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교부 금액 입력, 관리통장 계좌 등록, 사용 체크카드 등록 등의 작업을 하시고 지출 결의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46페이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유용이나 공익 제보에 따른 보조사업자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 발생금은 전액 자부담에 포함하여 사업비로 사용하고 정산 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수 처리됩니다. 약정 체결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 포기 신청서를 78페이지 서식 2 서류를 참고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하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9부터 50페이지 중간 및 최종 평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최소한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송부하며 실적 평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평가단이 단체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한 사업 성과와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간 평가에서는 보조사업자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대상자 선정, 홍보, 준비 내용, 추진 의지, 관계망 구축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전체 평가의 30%를 차지합니다. 최종 평가에서는 상반기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효과, 추진 내용 대상자, 네트워크 구축, 개선 사항 등을 70%의 비율로 평가하여 단체 종합 평가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평가 항목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활용도는 저희 서울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계획서 등록, 관리통장 및 카드 등록, 지출 결의서 작성 등을 확인하여 평가단에게 사전 심사 자료로 함께 제출됩니다. 2020년 평가 방법은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 방식으로 변경 예정이며 평가 등급이 탁월일 경우 다음 연도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단체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51페이지 정산 검사에 대해서는 9월 집합 교육에서 좀 더 단체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사용하신 후에 7일 이내 지출 결의서를 출력하여 종이 파일에 항목별로 정하고 있는 지출 증빙 서류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하시면 정산 서류 작성에 부담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55페이지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 운영 기본 경비가 사업비에 포함될 경우 컨설팅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사업비 집행 후에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57페이지 특급 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집행하셔야 합니다. 58페이지 인건비는 기준이 임원, 직원인 경우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외부 강사를 의미하며 특급 강사는 신중하게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인건비 지출 증빙 서류가 강화되어 강사료와 단순 인건비 지급 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활동사진을 다른 지출 증빙 서류와 함께 지출 결의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60페이지 회계 행정 처리를 위한 단순 인건비를 보조금의 15% 이내에서 편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인건비 편성 지급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시간에 1,600원 이하이며 1인 1일 8시간 이내 월 60시간 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63페이지 홍보비 집행 기준에서는 지출 증빙 서류에 납품 사진 또는 설치 사진을 날짜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첨부하셔야 합니다. 64페이지 인쇄비 역시 지출 증빙 서류에 납품 사진 또는 설치 사진을 날짜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첨부하셔야 하며 반드시 체크카드로 결제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내외 여비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비를 의미하며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한 참석자 교통비는 사업비 중 기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보조금의 식비는 편성 상한액이 100만원까지이며 단체 임직원 식비는 자부담 활동비인 특근 매식비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66페이지 보조금의 간담회비 편성 상한액은 20만원까지입니다. 67페이지 활동비 중 특근 매식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지출할 수 있습니다.
68페이지 사무용품비는 편성 상한액이 30만원까지입니다. 69페이지 지방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월 30일까지 지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 집행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71페이지 지출 결의서의 작성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해 사용하셔야 하며 각 지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같이 첨부해 두어야 합니다. 지출 증빙서류는 96부터 101페이지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내부 거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체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단체 내부 업체와의 내부 거래가 확인될 경우 부정당 지출로 사업비 환수 대상입니다. 2019년 보조금 정산 시에도 내부 거래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였으며 부정당 보조금 사용으로 공익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으로 집행 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책자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협치 담당관 공익활동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단체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